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상 문제, 우리 경외정보 시각화 능력 예상 문제 1형에 이어서 2형에 대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형은 모의 문제 상공회의소에서 공개한 모의 문제에 없었던 이 위도 경도를 이용한 지도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 차트의 재생축을 이용한 이런 좀 색다른 차트를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구성해 보시겠습니다. 블로그에 보시면 답안하고, 이건 시작하는 파일이죠. 여러분, 문제를 보면서 문제풀이 하실 수 있는 그 답안 파일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정답 파일 두 개를 같이 공유를 해놨으니까 블로그 내용 문제와 함께 파일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촬영이 끝나면 이 영상도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고 여기 같이 공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모의고사와 동일하고요. 데이터 구조, 데이터 사용하는 거를 이 문제 1과 문제 2, 3을 두 개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원래는 판매 실적이 이 문제 2, 3에 쓰였던 테이블인데 그거를 문제 1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대여 현황을 문제 2, 3에다가 적용을 해본 게 이 두 번째 유형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상공회의소 공개한 내용과 동일한데 그 활용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서 다른 시각에서 데이터를 살펴본 거죠. 여러분 실제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모의고사를 응용한다라고 하면 데이터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이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서 약간 문제 요구하는 측정값이라든지 요구하는 시각화 요소 이런 것들을 조금 변형하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아직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 시험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방향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 필기처럼 실기 모의고사와 유사한 형태로 나올지 아니면 조금 변형을 심하게 할지 요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서 구성을 해봤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 원래 모의고사에 보시면 자전거 이 거래 데이터를 불러오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판매 실적을 불러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판매 실적을 보시면 이 거래처, 판매, 제품 요 시트 3개를 불러오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시트가 하나 더 있죠. 날짜 시트가 있는데 요거는 제외하고 3개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편집 화면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또 파워쿼리 편집 화면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데 우선은 기본 파일을 열게 되면 이 편집 화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가져오기로 파일을 불러오기를 해서 파워쿼리 편집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 문제 중에 소스에 문제 2, 3 데이터에 있는 판매 실적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를 거래처, 제품, 판매 이렇게 3개를 선택하고 데이터 변환을 눌러주시겠습니다. 네, 미리 보기 해주시고요. 미리 보기 해줬습니다. 지시문에 보니까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현재 전환 바꾸기에서 변환을 하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형식을 바꾸게 되면 새롭게 이 단계를 하나 추가할 건지 아니면 현재 전환을 바꿀 건지 물어보는데 거기서 현재 전환 바꾸기로 하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거래처 쿼리에 거래처 코드, 제품 쿼리의 아이디, 이 코드하고 아이디 부분들이 지금 다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텍스트로 바꿔줘라 그 얘기죠. 사실 이게 뭐 코드가 일련 번호이긴 하지만 연산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로 바꿔주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환을 바꾸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 그 다음에 제품 아이디, 네, 그리고 판매 쿼리의 판매 아이디, 거래처 코드, 판매 쿼리의 판매 아이디, 거래처 코드,
텍스트로 바꿔줬습니다. 요 데이터도 보시면 판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제품 데이터와 거래처 데이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요 제품 코드와 거래처 코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워쿼리 편집기 왼쪽 쿼리 영역에 참조 기능을 이용해서 거래처를 참조하는 테이블을 생성해서 거래처 시도별 판매라고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거래처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참조와 복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1형을 할 때 말씀드렸었죠. 복제는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하나를 수정하더라도 나머지 하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참조는 이렇게 해보시면 요거의 이 거래처의 최종 결과값 자체가 이 새로 만든 참조 테이블, 참조 쿼리의 시작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 참조를 한 경우에는 같이 내용이 바뀌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래처 시도별 판매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거래처 시도별 판매. 그 다음에 거래처 시도별 판매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와 판매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를 기준으로 병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왼쪽 외부 병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거래처 코드와 그 다음에 판매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를 기준으로 병합을 해라. 데이터 병합은, 쿼리 병합은 여기 있죠. 근데 지금 새로운 그 항목으로 병합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병합하라고 했기 때문에 쿼리 병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래처 코드, 그 다음에 판매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 그래서 왼쪽 외부. 그러면은 첫 번째는 하나씩 있고 두 번째 테이블, 판매 테이블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거래처 한 군데에서 여러 번 판매가 되겠죠. 1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송파점에서 이렇게 2번 판매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판매 테이블이 여기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어떤 거를 가져오라고 했는지 문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판매 필드에서 집계 기능을 이용하라고 했네. 집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수량, 매출 금액, 매출이익 필드를 확장하시오. 그리고 원래 열 이름을 해제 이렇게 했네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누르시고 귀뚜라미 더듬이 같이 생긴 이 양쪽으로 된 화살표를 누르시고 집계에서 합계 수량, 매출금액, 매출이익 그런데 열 머리글은 사용하지 않음. 열 이름, 원래 열 이름은 접두사로 사용하지 않음.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고요. 형식을 전부 정수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얘도 정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룹화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도별 현황이기 때문에 시도를 기준으로 이제 그룹화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고급 그룹화 중에 이제 고급 옵션을 선택해서 조건을 여러 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필드는 이제 시도가 되겠고요. 집계 필드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지점수의 행카운트를 해서 카운트, 지점수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수량, 매출금액, 매출이익을 각각 합계로 구하고 이름을 판매량, 매출액, 매출이익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룹화 기능은 여기 변환에 그룹화를 클릭을 하시고 고급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고급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까 마지막 작업한 게 선택되어 있어서 그런데 요거를 기준을 시도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러분 시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계를 총 4개를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요거는 이름을 지점수는 행카운트 그대로 두고요.
그다음에 여기 판매량이라고 하나를 만들 거고, 그다음에 매출액, 그다음에 매출이익 이렇게 만드는데, 연산을 이제 합계 이렇게 해주시고, 필드를 칼럼을 열을 이제 합계 수량, 그다음에 합계 매출 금액, 그다음 매출이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 시도에 따라서 지점수, 판매량, 매출액, 매출이익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가 정수가 되는 게 맞겠죠. 지시사항에 따로 요걸 정수로 바꾸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더바 측정값이라고 하는 새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새 테이블 만드시려면 여기 데이터 입력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클릭하셔서 이름에 언더바 측정값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언더바 측정값이라고 하는 빈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닫기 및 적용으로 다시 편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 됐고요. 자, 이번에 이제 측정값을 만드는데 3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 1형에서도 썼던 내용들이죠. 네, 객단가 만들으라고 했고요. 그래서 썸하고 카운트로. 그 다음에 요거는 디바이드하고 에버리지를 써서 원가율. 그 다음에 매출 이익률은 디바이드하고 썸을 써서 하라고 했네요. 한 가지 특이한 게 이제 객단가에 디바이드가 없는데, 예, 객단가를 나누기를 해줘야 됩니다. 디바이드 함수를 써서 나누기를 하셔도 되지만, 원래는 그냥 나누기 그 기호로 나누기 연산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디바이드를 쓰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에는 디바이드를 안 쓰고 나누기를 하는 거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객단가부터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문제 참고해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새 측정값 객단가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판매 테이블의 매출 금액 썸하고 판매 테이블의 매출 금액을 뭘로 나누면 될까요? 나누기 카운트 로스 행을 전부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 넣어줘서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테이블 선택하시면 되겠죠. 괄호 닫고 엔터 해주시면 여기에 객단가가 계산이 됐습니다. 서식은 천 단위 구분 기호에 소수점은 표시하지 말라고 했네요. 자, 두 번째 원가율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원가율은 여기선 디바이드를 쓰라고 했으니까 디바이드, 그 다음에 에버리지에서 여기는 뭐가 올까요? 원가를 단가로 나눠줘야 되니까 제품 테이블의 원가, 그 다음에 에버리지, 그 다음에 판매 테이블의 단가 이렇게 쓰라고 돼 있네요. 지시문에. 이렇게 원가율을 구했습니다. 원가를 단가로 나눈 비율이죠. 그 다음 서식은 어떻게? 퍼센트의 소수 두째 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출 이익률. 매출 이익률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냐면 매출 이익의 합계를 매출 금액의 합계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썸 매출 이익 판매 테이블의 매출 이익을 썸 매출 금액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엔터 하면 매출 이익률도 구했고요. 퍼센트로 하고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1에 대한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이죠. 예, 다비가 준비한 두 번째 유형에 대한 문제 2일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 2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구별 자전거 대여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주어진 데이터가 네, 여기 자전거 대여 이력하고 그 다음에 대여소 현황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원래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불러오는 그런 데이터로 돼 있었는데 요번엔 반대로 불러와진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한 거를 보시면 여기 트리맵 구별 대여 건수엔 트리맵 사용했고요. 익숙하시죠? 트리맵은 좀. 그다음 대여 건수에 이 폭포 차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폭포 차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상단에는 슬라이서 이제 익숙하시죠? 운영 방식이 LCD냐 QR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슬라이서가 있고요. 네, 데이터 관계에서 관계 설정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가서 관계 관리 가셔서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자전거 대여 이력에 대여소 번호 그 다음에 대여소 현황의 대여소 번호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제 카디널리티가 다대 1 그리고 크로스 필터가 단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두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닫기 잘 하셨고요. 이제 텍스트 상자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보시면 텍스트 상자의 제목이 구별 자전거 대여 현황 이렇게 만들라고 했네요. 24포인트의 굵게 가운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에 구별 자전거 대여 현황 그 다음에 크기는 24 굵게 가운데 이렇게 전체 선택하고 24 굵게 가운데 크기를 약간 오른쪽으로 키워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집어서 가운데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슬라이서를 만들라고 했죠. 슬라이서가 대여소 현황의 운영 방식 그래서 LCD하고 QR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타일 형태고 12 크기의 굵게 반응형은 해제해야 이게 가로 형태의 타일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작업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서 여기 크기를 비슷하게 집어넣어 놓고요. 여러분 이 가이드에 보시면 이 크기를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또 너무 작게 하면 표현이 다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벗어나진 않지만 꽉 채우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필드는 운영 방식 LCD, QR 요거를 타일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서식에 가셔서 슬라이서 설정을 타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값에서 슬라이서를 12로 바꿔주고 굵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 일반의 속성의 고급 옵션에 가서 반응형을 꺼줬고요. 네, 잘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에 들어갈 트리맵을 만들어줘야겠죠. 트리맵에는 이제 범주는 자치구고 값은 대여 건수. 그러니까 자치구별 대여 건수 현황을 보여주는 거죠. 서식은 이제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네, 트리맵은 여기 도너츠 오른쪽에 있습니다. 트리맵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범주를 자전거 대여 이력에 자치구, 값을 대여 건수 이렇게 해줬습니다. 건수. 그 다음 이제 서식에 가서 제목을 뭐라고 하라 그랬냐면 부별 대여 건수 이렇게 하고, 글꼴 크기는 14, 그 다음에 굵게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 더 했는데 뭐냐면 간격에 이제 지금 너무 딱 트리맵이다 보니까 붙어 있죠. 그래서 세로 간격을 10까지 늘려줬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시각적 개체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를 해줬고요. 58,000 이렇게 돼 있네요. 보기가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선은 크기를 12, 볼드, 그 다음에 색상이 흰색, 표시 단위는 없음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5762 이렇게 보이고, 범주도 마찬가지로 12, 볼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대여 건수가 요게 서식이 정수에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1000단위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소스 자리가 없는 거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가 맵 차트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맵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잘 들어갔고요. 지도 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위치를 표시할 때는 주소를 사용해도 되지만 가장 정확한 게 위도 경도죠. 그래서 우리도 위도 경도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 경도, 범례가 운영 방식, 그 다음에 거품 크기가 거치 대수, 그다음 도구 설명이 자치구 대여 소명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제 에러가 나 있죠. 에러가 나 있습니다. 요거를 쓰려면 옵션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죠. 한번 바꿔볼까요? 어디에 있냐면 요 파일에 옵션에 여기 전역의 보안에 밑에 보시면 및 등치 지역도 시각적 개체 요거를 체크 활용하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하나 뺐다가 집어넣으면서 액티베이션이 되네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요 거품 크기가 거치 대수 요거 빼볼까요? 빼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조그매지죠. 다 조그매집니다. 이 지점마다 요게 분포가 서로 거치 대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품 크기를 거치 대수로 우리가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은 제목을 뭘로 바꾸라 그랬냐면 제목이 지역별 거치 대수,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요 왼쪽 거랑 똑같이 집어넣어줬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간격을 안 해도 여기 공란이 있어서 어색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 크기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시각적 개체 가서 거품형에 가서 거품 크기를 5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커졌죠. 엄청 커졌습니다. 그리고 색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LCD는 샵 D64550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라고 그랬고, QR은 뭘로 하라고 그랬냐면 118DFF 이렇게 파란색으로 약간 하늘색 계열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 한눈에 좀 구분이 되죠. 요거 LCD, 예, QR 이렇게 QR은 이쪽 강서구 쪽하고 여기 송파구에 일부 있는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잘 하셨고 이름을 우리 여기 이제 도구 설명에 보면 합계 거치대수 개 처음 자치구 이렇게 보니까 좀 보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거치대수 그다음에 합계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치구 이것도 첫 번째 그다음에 대여 소명 또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폭포 차트 여기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폭포 차트는 여기 맵 차트 위에 있죠. 아까 여기 썼던 거. 폭포 차트 배치를 해주시고요.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범주를 대여일 중에 월만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분석을 하는 대상이 이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할 거고 어떤 값이냐면 대여 건수의 증감에 대한 분석을 할 거다. 그래서 이런 서식으로 진행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범주에는 대여 1, 예, 자전거, 대여 이력에 대여 1 범주에서 월만 남겨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월만 남겨놓습니다. 그 다음 분석 결과는 대여서 현황의 자치구, 그 다음에 Y축은 자전거 대여 이력의 대여 건수 이렇게 해줬습니다. 서식에서는 이제 일반의 제목을 해제해주고 이거 뭐 당연히 월인지 알 수 있으니까 시각적 계책의 X축에 제목도 해제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여 건수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제목을 바꾸셔도 되지만 요 필드 이름 자체를 Y축 이름을 대여 건수로 바꾸고 합계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던 폭포 차트는 뭐냐? 이 내용을 한번 문제를 한번 먼저 보시면 위 폭포 차트, 요 폭포 차트죠. 요 폭포 차트의 2월에서 3월 사이 데이터 중 강서구 데이터, 요거죠. 강서구가 제일 많이 증가했죠. 대여 건수가. 이 강서구 데이터의 증가 요인을 분석 기능 중 증가에 대해 설명하시오를 이용해서 폭포 차트로 구현을 하래요. 이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하라는 거죠. 자, 보시면 요 강서구의 증가 요인을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시면 분석이 있고요. 증가에 대해 설명하세요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강서구 중에서 어떤 대여 지점이 대여소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지 현황을 또 5개의 이 대여소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곡나루 2번 출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네요. 이렇게 이제 디테일한 현황을 분석해서 증가 요인 같은 걸 분석할 때 이 분석 기능을 활용하시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여기다 표시를 하냐?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동그란 더하기 모양이 있죠. 요게 페이지에 추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 보실게요. 이 차트 형식을 몇 가지 다른 형태로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분산형, 그 다음에 뭐 막대 차트, 그 다음에 영역형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폭포 차트로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폭포 차트로 추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차트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서식 2개를 바꿔주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서식에 가셔서 제목을 오프하시고 시각적 개체의 X축의 월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을 오프해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그 지시문이 요청한 사항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월별 자전거 대여 현황이네요. 문제 2가 이제 구별 현황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요거는 월별 증감이라든지 이동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진 그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이쪽에 텍스트 있고요. 슬라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산형 차트 있고 요건 영역형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행렬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작업을 해 보실까요? 요 문제 3번은 이 측정값 문제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시면서 문제풀이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제목은 월별 자전거 대여 현황 24 굵게 가운데 월별 자전거 현황 대여 현황이죠. 월별 자전거 대여 현황 했고요. 24포인트 굵게 가운데 좀 키워서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고요. 네, 오른쪽에 이제 슬라이서를 추가해 줘야죠. 네, 대여 일 날짜 필드를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 구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타일을 사이로 하라고 했고요. 머리글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했네요. 슬라이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슬라이서 여기 깔때기 모양 적절하게 크기를 만들어서 배치해 줬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대여 이력에 대여일 칼럼 대여일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슬라이스 설정은 사이로 기본값이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슬라이서 머리글이 보이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네, 완성됐고요. 요 이후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측정값을 2개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대여당 이용거리, 요거는 이제 이용거리를 대여 건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디바이드하고 썸 써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대여 비율 요거를 구하는데 이제 이 밑에 행렬에서 이따 차이를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월은 필터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을 accept 시켜 주셔야 돼요. 조건에서. 네. 그래서 월별로 100%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 지역이라든지 대여소별 비율이 월별로 나올 거잖아요. 이거를 all except 월을 안 하시게 되면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표시가 되겠죠. 2월이든 3월이든 이거 다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all except라는 걸 써서 월 제한을 하나 두는 식이 있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측정값에 새 측정값 만드시고 이름이 대여당 이용거리 거리는 디바이드 썸 자전거 대여 이력의 이용 거리를 썸한 거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대여 건수로 나눠주겠습니다. 대여 한 건당 얼마씩 썼냐? 요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새 측정값 하셔서 대여 비율. 얘는 2개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2개를 디바이드 썸 대여 건수를 우선 요거는 이제 지점이나 지역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값이 바뀌게 되겠죠. 대여 건수 요거를 뭘로 나눠주냐면 계산을 해줘야 되죠. calculate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 더하기를 해주는데 대여 건수 똑같이 대여 건수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all except 그래서 자전거 대여 이력에 대여 1.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월을 100%로 갖는 대여 비율이, 건수 비율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세 측정값까지 잘 만드셨고요. 그 다음 이제 분산형 차트 집어넣어 볼게요. 분산형 차트는 이제 X축은 대여 건수, Y축은 거리, 그 다음에 범례는 자치구, 그 다음에 크기는 이용 시간, 그 다음에 재생축은 대여일. 요렇게 크게 보면 이제 5가지의 내역을 한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하나의 지표나 2개의 지표만 볼 수 있는데, 크기를 가지고 이용 시간도 볼 수 있고, 또 범례로 자치구도 구분하고, 대여일을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분산형 여기 있습니다. 분산형 차트 자리를 또 잘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X축은 뭘 가지고 할 거냐면 자전거 대여 이력의 대여 건수, 그 다음에 Y축은 뭐를 할 거냐면 측정값 테이블의 대여당 이용 거리, 그 다음에 크기는 이용 시간, 그 다음에 범례에는 대여소 현황의 자치구, 그 다음 재생축에는 대여일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각화가 됐습니다. 대여 건수, 그 다음에 이용 거리, 그 다음에 이 버블의 크기는 이용 시간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서식을 좀 이제 수정해 볼게요. 제목을 14포인트 굵게 가로맞춤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일부러 제가 그냥 원래 걸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뭐뭐가 들어가는지 좀 확인하기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 개체에서 범례는 지워주겠습니다. 대신에 범례를 지워주는 대신에 이제 이 범주 레이블을 활성화시켜서 배경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표식의 크기를 30으로 해줬네요. 30. 제법 이제 볼륨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필드명을 좀 수정해서 요 제목을 깔끔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기를 뭘로 바꾸냐면 이용 시간, 그 다음에 요거 대여 건수, 요거를 수정을 하니까 요 제목도 좀 깔끔해졌죠. 축 이름도 그렇고요. 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1월 1일, 3일, 4일, 5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현황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 여기에는 영역형 차트를 쓴다고 합니다. X축은 대여일.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날짜 계층이 아닌 연속된 대여일. 여러분, 이 날짜형 데이터는 크게 2가지로 쓸 수 있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연속되는 날짜에 하루를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계층형으로 뭐 연, 분기, 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묶음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준 중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각화가 달라지는데요. 요 경우는 날짜 계층이 아닌 연속된 대여일을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Y축은 이용 시간, 범례는 운영 방식. 그래서 운영 방식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용 시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서식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영역형 차트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X축에는 대여일, 자전거 대여 이력에 대여일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지금 계층형으로 된 거죠. 연도, 분기, 월, 일.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밑으로 화살표를 눌러서 대여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여일. 그 다음 Y축은 이제 이용 시간, 그다음에 범례는 운영 방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해제하고 그 다음 시각적 개체에서 선색을 여기 있습니다. 선색을 QR은 뭘로 바꾸라 그랬냐면 118DFF 이렇게 바꿔줬고 LCD는 샵 D64550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추이가 뭐 비슷한데 LCD가 조금 더 많죠. 근데 아까 지점수를 보시면 QR 지점수보다는 LCD 지점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치고는 비슷한 추이로 가고 있는데 요때 잠깐 엎어치기가 됐네요. QR이 더 많네요. 2022년 3월 9일 날 변동이 좀 있었네요. X축 제목을 해제하고 Y축도 Y축 그대로 뒀네요. 자, 그 다음에 추세선을 활성화하라고 했습니다. 추세선을 활성화. 이쪽 이 돋보기 모양의 추세선이죠. 추세선의 계열 결합은 해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추세선을 만드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만들어줘라. 그래서 빨간 선, 파란 선, LCD에 대한 선, QR에 대한 추세선 두 개가 만들어졌죠. 마지막으로 이 이름을 이용 시간으로 바꿔줘라. 그래서 바꿔줬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여기 이제 행렬 하나만 집어넣으시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행렬의 행은 자치구와 대여소명을 쓸 거고요. 그러니까 자치구 대여소명별로 그 거치 대수, 그 다음에 대여 건수, 그 다음에 이용 시간, 그 다음에 대여 비율 요걸 보자는 거죠. 월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여기 R 옆에 있는 행렬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쭉 키워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다음 행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자전거 대여 이력에 자치구 그다음에 대여 소명 이름이 들어가야죠. 이름 그다음에 행에는 이렇게 데이터 자치구하고 대여 소명이 들어갔고 열에는 이제 대여일 필드 중에 월만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값 부분에는 거치 대수, 대여소 현황의 거치 대수, 그 다음에 자전거 대여 이력의 대여 건수, 그 다음에 이용 시간
그 다음에 측정값의 대여 비율까지 집어넣어 줬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네, 서식에서 열 머리글은 11로 키워주고 머리글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행 머리글은 11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값도 폰트를 11로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필드 서식이 거치 대수라고 하고, 대여 건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용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여 비율은 이제 측정 값이라서 그냥 합계, 개 이런 게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치 대수가 1000단위, 콤마를 넣어주고 소수점 없고, 대여 건수도 요거는 이제 콤마가 들어가 있네요. 그대로 두면 되고, 이용 시간은 콤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뭐죠? 대여 비율이 퍼센트, 그다음에 소수 두째짜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작네요. 네. 조금 작은데 행스크롤이 생긴 대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조건부 소식을 이제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대여 건수에다가는 배경색 그라데이션으로, 조건부 소식 배경색 그라데이션으로, 최소값 색상은 뭐로 하냐면 EFBOB9 이렇게 빨간색이네요. 최대값은 다른 색 해서 D64550, 이것도 진한 빨간색 해서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대여 건수에 빨간색 그라데이션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이용 건수도 조건부 소식에 배경색 그라데이션 값만 적용, 최소값 색깔을 A0 D1FF, 그 다음에 최대값을 118DFF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파란색의 배경색이 들어가서 이용 시간에 대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금만 키워볼까요? 곡성에서 너비를 조금 키웠더니 이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문제 3번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